6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판거래 파문 의혹이 본격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찰 최정예인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 배당하고 문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사건 당사자들은 재심 등 피해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속노조, 철도노조, 전교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 반국가단체 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민변, 과거청산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열거하자면 한참 더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주범처벌과 피해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합동기자회견에 피해자로 이름을 올린 단체들의 명단입니다. KTX 해고 여승무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해직교사, 긴급조치 피해자 등이 속한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문에 정작 재판거래 파문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는 없다며 법원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정리해고와 징계 구속을 겪고 가정이 파탄나고 급기야 목숨까지 버리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 당사자들에게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재판거래 근거가 없다는 대법관들의 입장 발표에 대해선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거래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에 재판거래 파문 의혹과 연루된 대법관들의 즉각 사퇴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심, 그리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관계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면 사법농단 관련 대법관들과 관련자에 대한 탄핵 절차 및 형사처벌 또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재판거래, 법관사찰 의혹 수사를 검찰 내 특수수사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사건 검찰 최정예인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 배당한 데는 빈손으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재판거래 파문과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전교조는 오늘 별도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자 해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재판 거래, 그 전말을 전해드립니다. 신사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이다. 오늘 전교조 기자회견의 내용을 압축하면 저렇게 정리됩니다. 청와대 문서와 대법원의 문서 등 법외노조화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이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증거들이 넘친다.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는 이명박 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 같으면 부교육감을 상대해서 전교조 자체가 불법적인 노조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라는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기조위에 박근혜 정권의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합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2014년 9월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닌 합법노조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그러나 2015년 6월 원심 판결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합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에서도 다시 전교조가 합법노조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이에 또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합니다.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관련 문건입니다. 전교조 인용 결정 후 청와대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 서울고법의 판결을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문건은 그러면서 전교조 신청이 다시 인용될 경우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대한 견제, 방해가 예상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전교조 손을 들어줬던 서울고법 재판부 재판장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교조는 법의 노조라는 원하는 판결을 얻어냅니다. 전교조 법의 노조와 조치는 원천 물후입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사법농단, 국정농단의 산물입니다. 법의 노조 철회 조치에 대한 명분은 차고도 넘칩니다. 명분은 차고도 넘친다는 전교조가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애초 잘못 꿰어진 단추인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를 고용노동부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철회하라는 것, 그리고 해직 교사들의 즉각 복직입니다. 나아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입니다. 전교조 법의 노조를 즉각 처리하고 잘못된 법의 노조 통보로 인해서 해직된 선생님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교조 법의 노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사안도 아니고.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감에 재선된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대법원에 세 번째 다시가 있는 전교조 법의 노조 사건을 대법원이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거래 파문을 결자 해지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인정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한 소송이 아닌 스스로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전교조의 요구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박근혜 정부에서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법의 노조 공방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2라운드를 맡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14년 만에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에 판단합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번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되는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네, 두 사건 모두 이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 거부 사건입니다. 네. 대법원 1부와 3부에서 각각 심리 중인 사건을 병합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에서요. 네.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네. 해당 사건은 1, 2심 모두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통상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요. 네. 대법원 소부라고 합니다. 네. 주심 대법관을 포함해서 대법관 4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네. 반면 전원 합의체는요.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이제 전원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이 대법관 전원 합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부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이제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이제 갈라져서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리고 이제 기존 판례와 다른 판례를 내릴 경우, 즉 통용돼 오던 판례를요. 네. 이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 넘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자의 경우가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후자, 그러니까 이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 전원 합의체를 소집한 거 아니냐라는 네.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네. 병역 거부자의 양심 실현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 전원 합의체는 그로부터 14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요. 네. 2004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2004년 이후에만 하급심에서 이제 89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올해에만 28건의 무더기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한마디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들이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다시 전원 합의체 판결을 연다고 하니까 이제 대법원이 이번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법원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재판 쟁점하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병역법 제88조 1항은 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처벌 예외 사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마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네. 관련해서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국방부, 병무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협, 한국공법학회 등 12개 기관에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네. 전망을 해본다면 어떤가요?
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요. 네.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소부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그렇고 오는 8월 공개 변론을 열기도 한 것도 그렇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면 이제 하급심에서 하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엔 다시 법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 전원 합의체를 연 거 아니냐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대체 복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인권위 계획인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형제 중단 발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군인 4명을 포함해 모두 6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유엔이 분류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관련해서 인권위는 지난 2005년 4월 국회에 사형제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심상돈 국장은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정서에 가입하면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게 된다는 것이 심 국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연쇄살인이나 미성년자 성폭행 등 엽기적 강력 범죄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점은 사형제 공식 폐지 선언에 그동안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인권위는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형제 폐지 관련 실태 조사가 단순 찬반 의견을 물었다면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석방 없는 종신제 등 대안에 대한 찬반까지 물을 계획이라는 게 인권위 설명입니다. 지난해 12월 6년 만에 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이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입니다. 인권위는 오는 12월 사형제 공식 폐지 선언을 전제로 현재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함께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의무 참석이 아닌 사업주가 즉흥적으로 마련한 회식 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가 귀가 중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까요? 아닐까요? 오늘의 판결은 회식 귀가 사고 업무상 재해 얘기입니다.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음식점 주인이 마련한 저녁 자리에서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었습니다. 당시 음식점 주인은 관심 있는 사람은 오라고 직원들을 불렀고 음식점 직원 13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5명이 회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로 귀가를 하다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저녁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고 사고 역시 음식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A씨 유족의 주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법원은 A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업주가 회식 자리에 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사회 통념상 업무상 회식이라기보다는 근무를 마친 뒤 동료들이 한 술자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순한 친목 술자리인 이상 귀가하는 행위가 통상적 출퇴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이는 업무상 사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난 만큼 합법적인 업무를 보다 사고가 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직장 사람들과 회식을 하다 보면 일 얘기, 직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업무상 회식과 단순 친목 술자리가 무 잘리듯 구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범죄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이는 업무상 사고에서 제외된다는 재판부 말은 정말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나 재해가 나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는 말은 사족으로 붙여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공개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8월 퇴임 예정인 이성호 위원장의 후임 인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권위 출범 이후 후보 추천위를 구성해 인권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선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과 검찰에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2명의 파견검사 인선을 법무부와 상의 중인 특검팀은 드루킹 수사를 담당해온 경찰관 파견도 조만간 요청할 계획입니다. 홍익대 미대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치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 안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안 씨 측은 피해 남성 모델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